자, 여러분 452쪽 양도의 개념 갑시다. 전통적인 출제부입니다. 별표 3개. 여기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개별 문제라도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소득세법상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뭐한 것만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고요.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과세 대상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양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별표 3개.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양도의 개념에서 정리할 건 몇 가지냐면요.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의. 그 다음에 각종 거래를 제시해놓고 제시된 거래를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인데, 시험에서 전통적인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고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양도로 안 보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의의는 그냥 여기 양도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기집으로 나오는 거고요. 의의 가지고 답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 의의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냐면 452쪽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양도라 하면 밑줄 공부상의 등기 등록과는 관계이시 없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에 인하여 그 자산이, 자 여러분 동그라미 유상 동그라미, 그리고 사실상 이전 동그라미.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면 의의를 다시 한번 본다면 공무상의 등기 등록과는 관계이시 없이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등록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딱 물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부동산 임차권만 예외했어요. 부동산 임차. 요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등기된 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관계이시 없이 그 자산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유상으로, 그러면서 사실상 이전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양도로 보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이 양도는 반드시 무슨 양도 된다, 여러분? 유상양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뭔가 받았어야 된다. 그럽니다. 대가가 없으면 이거는 유상양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양도죠, 무상양도. 이 무상양도로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 그렇죠. 상속과 증여죠, 뭐. 상속과 증여일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하나, 상속을 받으면 뭐로 부과가 되는 거고, 여러분?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로 냅니다, 증여세. 그래서 반드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유상은 반드시 대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해야 된다? 유상양도이어야만 합니다. 유상양도.
그래서 반드시 유상한 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대가가 있기만 하면 뭘 받았느냐? 대가의 종류라든지요. 또는 네가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를 하는 거냐? 나는 양도 의사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불문입니다. 대가의 종류나 또는 양도 의사 유무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야, 부동산 등이. 그럼 반드시 넘어간 대가로 뭘 받았어야 된다, 안 받았어야 된다?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았어야 된다. 이때 그 대가가 뭐냐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주고 대가를 뭘 받았냐? 금전으로 받았어요. 금전. 돈으로 받았대, 을로부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매매죠, 뭐, 매매. 다른 부동산으로 받았대, 여러분. 다른 부동산으로 받았대. 뭐죠, 여러분? 교환이죠, 뭐, 교환.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대, 여러분. 기존에 있던 채무를 어떻게 했대, 여러분? 소멸시켰대. 뭐죠, 이게? 민법에서 말은 뭐야, 이게? 돈 대신 다른 걸로 부동산 넘겨줘 빚을 갚은가, 뭐야? 대물변제. 아직 안 배웠나? 맨날 하네, 다른 과목 스키들은.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받았대. 법인의 주식이나 뭐를 받았대, 여러분? 지분을 받았대. 부동산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뭘 받았대, 여러분?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죠. 회사에 돈을 대는데 돈을 댄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됐다는 얘기죠. 부동산 넘겨주고 그 법인으로부터 뭘 받았다?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다.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법인의 현물출자. 그래서 이때 양도자가 누구이기만 하기만 하면, 개인이기만 하면 이때는 뭘로 뭐가 되는 거야? 개인한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 을이 개인이냐 법이냐 상관이 있어, 없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이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누구만 우린 기준하는 거니까. 양도세는 누굴 잡는 거니까? 도자를 잡는 거기 때문에 도자가 누구이기만 하면, 개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도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걸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요. 또 이 양도가 여러분, 양도의사, 예를 들어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대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은행에서 나를 보고 대출해줘, 담보 보고 대출해줘? 담보 보고. 그래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뭘 받은가? 대출.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제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하겠죠. 근데 내가 대출 원리금을 못 갚았어. 그럼 당연히 은행은 뭘 집어넣어? 경매 집어넣죠.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고 경락이 됐어.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죠. 그래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정의감에 불타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예.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대출 원리금을 못 갚았죠? 예. 돈이 없던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원리금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경매를 넘어가면 경락을 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넘겨받겠죠?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뭐 한 거를 본다고?
양도한 걸 본다고. 왜? 채무자 명의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을까?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갔죠. 그리고 경락을 받은 사람 대가를 지불했어 안 했어? 했죠. 경락대금 완납해 소유권 넘겨봤잖아. 다만 그 경락대금 완납한 걸 채무자가 직접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누가 받아서 법원이 받아서 법원에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한테 법정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가 나눠주고 남은 게 있으면 채무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담보로 넘어간 이 채무자한테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대가가 무슨 양도니까? 유상양도.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세금을 내냐 이렇게 물어보니 계셔요. 빚을 못 갚아서 공매에 넘어간 사람 양도세를 때린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도해? 그거는 뭘로 돈을 낼 거냐는 것은 세법에서 과세로 판단할 때 물어 안 물어? 묻지 않아. 무슨 돈이든 상관없이 과세를 한다는 얘기 여러분. 또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들어보셨나요? 특히 수용을 들어보셨죠? 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버지, 우리 혹시 수용당할 토지라도 좀 있수? 없다. 그럼 회피하죠?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다 농지가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 화해 단지하는데 수용당했어. 그래서 뭘 받아? 뭘 받아 여기? 보상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경락가액이라는 대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 특징은 여러분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다.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넘어갔다. 자발적 이전이야 강제적 이전이야? 강제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무슨 양도를 하더라도 강제적 양도라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둘째. 반드시 그 유상양도가 무슨 이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상이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가 넘어갔는데 이게 형식상 이전이 아니라, 아니,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형식상 이전이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 형식상 이전에 해당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뭐 신탁, 또 뭐 양도담보, 또 공유권의 분할, 이런 건 다 명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이 명의 신탁이나 양도담보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으시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공보상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일시 없이 그 자산에 무슨 양도해야 된다고요? 유상. 그래서 실제 소유권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돼. 이게 모두 충족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험에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뭐 해야 되냐? 그 사실상 유상 양도 행위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입니다. 요거 특히 요거 하나 더 적어놔야 돼. 그 사실상 유상 양도가 사업행위라는 양도이면 양도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라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더 적어놔라. 여기 책이 없어. 그래서 사실상 유상 양도이면서 하나 더 뭐가 없어야 된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사업행위일 때는 이때는 종합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것은 이 양도는 무슨 양도냐면 일시적, 우발적 양도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시적, 우발적 양도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를 무슨 양도를 말한다고요? 유상양도면서 사실상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양도로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 양도로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여기 뭐 공매, 경매, 수용 뭐 이런 것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 체킹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교환과 대물 변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때 매매가 뭐냐, 교환이 뭐냐, 예, 또 대물 변제가 뭐냐,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건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시는 겁니다. 특히 민법 등을 통해서 배우시겠죠. 반면에 여러분 거기 양도 유형에서 동그라미 1, 2, 3 묶어놨어요. 양그러면 양도 유형에서 동그라미 1, 2, 3 묶어놔서 예, 양도로 보지 않은 대표 선수들입니다.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민법 등 다른 과목에서 나간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453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박스 있죠. 요건 아까 봤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 봤었고 요거 다음 페이지 454조 양도차익 계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꼭 좀 보고 갑시다. 이 그림은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돼요. 양도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할 텐데 자, 여러분 갑이 취득했어요. 얼마 취득했느냐? 3억 원이 취득했어요. 3억 원이 취득했다. 그리고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해서 쓰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사진을 찍어야 돼. 얼마의 양도였냐? 5억 원의 양도였다.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가서 갑이 얼마짜리 사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갑한테 과세할 거야? 을한테 과세할 거야? 응?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 그러면 이때 갑한테 과세를 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그 양도에 따라 뭐로 확인해야 된다고? 대가 유무를 따져야 된다고. 대가 유무.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반드시. 갑이 우리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을한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확인하셔. 대가를 받았다. 대가를 받기만 하면 그 대가 뭐냐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양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돼? 유상양도죠. 근데 여러분,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안 줬대. 그럼 이게 무슨 양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이게? 무상양도죠. 무상양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구분할 거는 유상양도인지 무상양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대가를 받으면 무슨 양도? 유상. 이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어떤 계약이에요? 그렇죠, 매매. 그러면 무상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뭐.
그러면 이렇게 상속과 증여일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속을 받을래 증여받을래 그럼 어디가 세부담이 적다고 그랬죠?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어디가 세금이 더 크다고 그랬어? 증여가 더 크다고 했어. 증여가.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양도지만 무상양도지만 세부담 측면에서 어디가 더 크다? 증여가 상속일 때도 세금이 어떻게 하다고요? 더 많다고요. 더 크다고요. 왜 그러냐면 증여는 상속에 대한 회피 수단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피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해서 증여일 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때린다고. 그래서 상속과 증여 둘 중에 어디가 더 무겁다고요? 증여.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받아야 돼? 받으려면 무상양도를 뭘로 받아야 돼? 상속을 받아야 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줘. 뭘로 해달라고? 응? 증여해달라고 그래? 상속해달라고 그래? 상속해달라고 그래야 돼? 어디까지나 우리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면 안 돼? 가끔가다 또 게시판에 좀 그만 좀 글 좀 올렸으면 좋겠구만. 아니 그러면 상속을 받으라고 부모님을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또 그렇게 글 올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속과 증여 때 세 부담이 크기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반드시 무슨 양도한다 여러분? 유상양도. 그럼 여러분 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상양도일 때와 무상양도일 때 뭐가 달라지냐를 봐야 돼. 그러면 유상양도 매매일 때와 상속 증여일 때의 차이점 뭐냐? 뭐가 달라지냐? 과세되는 가액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과세 가액이 달려. 그래서 매매 등은 유상양도는 뭐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산 거를 3억 주고 산 거를 얼마 팔아버렸으니까 양도차가 얼마 나오는가? 2억. 그래서 이때 매매 등일 때 과세되는 가액이 얼마다고요? 양도차가 얼마만 과세한다고요?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넘어가면 상속과 증여로 넘어가면 뭐로 넘어가면 증여로 넘어가면 이때 가액 전체 얼마? 5. 이때 양도가의 5억 원이 다 과세가 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요. 매매 등으로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어떤 가액이다고 여러분? 어떤 가액이다고요? 양도차익 2억 원이고 이게 뭐로 넘어가면 상속과 증여로 넘어가 얼마가 과세한다고 여러분? 5 전체 과세입니다. 그러면 매매와 상속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큰가 여러분? 응? 매매를 했을 때와 상속 증여를 했을 때 어디가 양도 세부담이 더 큰가? 무상이 더 큰가? 왜? 무상양도는 가액 전체 다 때리니까. 자, 상속과 증여일 때는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전체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고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여러분? 차액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중요한 거 유상양도일 때 과세가액은 무슨 뭐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여러분? 양도 차익 얼마? 2억. 그럼 무슨 양도면? 무상이면 이때는 뭐야? 가액 전체 얼마? 5. 그래서 이게 상속을 받았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되는 거고. 얼마짜리 상속 받았다는 얘기야? 5억짜리. 뭐를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증여 당시 재산가에 얼마? 5억 원 다 과세하는 거죠. 근데 매매면 얼마만 과세한다고? 이야. 그리고 이거를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가 되는데 무슨 양도이면 여러분? 유상양도일 때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한다? 갑이다, 을이다? 갑. 그래서 이때는 양도자 누구한테 과세한다 여러분? 갑한테 과세합니다. 참.
근데 뭘 받으면 상속이나 뭘 받으면 징의를 받으면 이때는 양도자 갑한테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양수자 을한테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누구한테 과세가 되는 거고? 상속인한테 과세가 되는 거고, 징의를 받으면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수중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 유상일 때는 누굴 잡아라고요, 여러분? 도자를 잡아라, 도자. 그런데 증여나 상속일 때는 전체가의 5억 원 대해서 때리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상속이면 뭘로? 상속세. 증여면 증여세. 이때 누가 내는가? 받는 사람. 그래서 받는 사람 을이 뭘 내거나 상속세를 내거나 수중자가 뭘 내야 된다, 여러분?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제일 세금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응? 무슨 계약서 쓰는 게 제일 좋은가? 매매 계약서 써야 되는 게 제일 좋은가? 매매 계약서 쓰면 얼마만 과세가 되고, 여러분? 누구한테? 도자, 갑한테. 근데 무슨 계약서 쓰면? 증여 계약서 쓰면은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 5억 전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가 돼? 수중자한테 뭐가 과세가 돼? 증여세 과세되는 거죠.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5억. 매매일 때는 얼마 과세한다고요? 2억. 그럼 뭐가 더 유리하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매매. 오케이? 근데 저는 여러분 누구냐면 강남 아줌마예요. 누구다고요? 강남 아줌마입니다. 강남 아줌마.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여러분 강남 스타일입니다. 원 작곡자예요, 제가. 자, 강남 아줌마가 자기 아들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해주고 싶어. 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 그러면 강남 아줌마에서 애가 초등학교 입학해 줬으니까 이벤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응? 뭐가 커?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데 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소소하네. 그래서 애명의로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뭐 해주고 싶은가 지금? 증여. 그러면 매매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니까? 얼마에 대해서? 5억은 전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해야 돼? 수중자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가 부과돼? 증여세. 근데 제가 아들 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방금 전에? 초등학. 그럼 제가 초딩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중딩도 있고 고딩도 있고 대딩도 있는데. 자, 세법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때 학생이 나오면 세법에서 무슨 말이 나면 학생 신분이 나타나면 얘는 소득이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들 을한테 뭘 부과하면 증여세 부과하면 아들이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뭘 했어요? 학생이니까 증여세 낼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얼마짜리 여러분? 5억짜리면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직계 존비속간에 증여를 해주면 얼마 공제 주냐? 5천만 원 공제죠. 5천만 원. 얼마? 5천만 원. 근데 초딩이면 미성년자죠. 그러면 얼마 공제 주냐? 2천만 원만 공제죠. 2천만 원만.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억 8천만 원이 돼. 4억 8천만 원. 그러면 여기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1억까지는 몇 프로 때리냐? 10% 때려. 그럼 얼마란 얘기야?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3억 8천만 원을 몇 프로 때리냐? 20% 때려. 20%. 그럼 얼마예요? 2, 3, 6, 2, 8, 16 얼마? 7,600만 원 때려. 7,600만 원.
그러면 4억 8천만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 나오는 거냐? 총 8,6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와야 돼. 증여세. 그러니까 초딩이 얼마를 내야 돼? 8,6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된다고. 근데 학생이니까 8,600만 원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8,600만 원 증여세를 누가 내줘 다시? 어? 엄마가 내줘야지. 그래야 강남 아줌마 소리 듣지. 애 명의 넘겨주고 모두 내주고 증여세. 뭐 여러분 최근에도 뭐 공직자 임명할 때 중학생 딸한테 뭐 20억짜리 건물 넘어가고 그랬잖아. 다 이미. 중학생한테 20억짜리 건물 넘어가. 초딩 5억이면 큰 것도 아니잖아.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았어? 부모님한테? 응?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그러면 이 증여세 8,600만 누가 내준다고 지금 다시? 강남 아줌마. 그러면 강남 아줌마 대납해주면 얼마를? 8,600만을 또 하나의 증여로 봐. 이해하셨어요? 이거 대납해줬잖아 엄마가. 그럼 이것도 결국 엄마가 아들한테 준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8,600을 또 뭐로 본다고? 또 하나의 증여로 본다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또 뭘 때려? 증여세를 또 때려. 그럼 또 증여세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럼 엄마가 대납해준 걸 또 뭐로 봐서? 그래서 또 뭘 때려? 증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러면 그걸 또 뭐로 봐서? 진입해서 또 증여세 때려. 그 또 누가 내? 엄마가. 계속 엄마가 내. 그럼 끝이 있어 없어? 없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증여해 주니까 여기까지 가죠. 이거 칠판에 카메라도 안 잡혀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러니까 애한테 뭐 하고 싶으면 증여하면 이렇게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피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찾아내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무슨 복도빵인 줄 알아? MBMR? 물건을 뭐 이렇게 보러 갑시다 하고 뭐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이 고객이 와갖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봐 주셔.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맨날 물어보면 이놈 공인중개사 뭐라 하냐면 맨날 시험 범위 아니대. 도대체 무슨 시험이 그러냐 이래갖고 그래서 공부하러 왔잖아. 그럼 여러분 증여세 피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통하면 돼 그러면? 그렇죠? 아이씨 매매합시다 매매. 그러면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건데? 실은 뭔데? 증여인데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무슨 계약서 쓰는가? 매매 계약서 씁시다. 매매 계약서 씁시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럼 매매 계약서 쓰면 이제 이게 무상양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이죠. 그럼 이때는 얼마에 대해서만 내려? 2억. 그럼 아까 증여할 때 얼마인데? 2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걸 누가 내? 도자가 내? 수자가 내? 도자. 강남 아줌마가 내면 끝이죠. 아 간단하네. 그럼 뭐를 하지 않고 무슨 계약서 쓰지 않고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무슨 계약서 쓰면 돼? 매매 계약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증여세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과세관청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얘들 실은 뭔데? 증여인데 증여하니까 세금 안 나니까 무슨 형식 취한 거? 매매 형식 취한 거죠.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여러분.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면 저거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책에다 적어놔야 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이때는 세법은 이거를 증여로 아니, 유상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합니다. 뭐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뭐 한다고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적어놔야 돼. 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 세법 공부할 때 무슨 말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죠. 특수 관계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죠. 배우자지간은 어떤 관계고? 무촌. 자식 간에는 일촌 관계선이죠. 그래서 이걸 두 글자 적어놔. 뭐다 적냐? 왼수. 적어놔. 이따 책 검사해. 그래서 세법에서 무슨 말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왼수. 그래서 왼수지간에 뭐 하면? 매매를 하면. 그럼 우리 세법은 그거를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럼 다시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증여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수중이한테. 그러면 매매 계약 형식을 취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 거죠. 안 나타났죠. 아씨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세법을 생각을 못하면 좀 무지하게 어려워져.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슨 계약서 썼더니 매매 계약 썼더니 그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이거를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를 다시 때려. 그러면 매매 계약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설사 증여세 줄이려고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도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근데 주의사항이 이거야. 이게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추정 규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추정의 의미는 뭐냐면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는 게 추정 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간주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했잖아. 취득세 할 때. 하긴 옛날 얘기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지금 취득세 얘기를 하면은 스키야?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지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대가 지급 사실 뭐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보는가? 매매로 봅니다. 그럼 다시 매매로 보기 때문에 뭘로 가세가 돼? 양도 소득세로 가셔야 한다. 그러면 강남 아줌마가 자기 자식한테 뭐 하고 싶은데? 증여해 주시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커지니까 무슨 계약 썼어? 매매 계약 썼어. 그럼 원칙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데 뭐 하면은 대가를 지급했던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가 자기 자식한테 무슨 형식을 취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자, 이게 국세에서 발생하는 거고 요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취득세도 나옵니다. 취득세. 근데 우리 책에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예. 입문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가는 거죠. 아 잠깐 401쪽 한번 보세요. 401쪽 6번 7번 찾으셨나요? 401쪽 6번 7번 찾았어요? 별표 2개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401쪽 6번 7번 묶어놓고 별표 2개 책 검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6번 봅시다. 밑줄 누구 지간이야?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석 묶고 네모로 묶고 중요한 말이야. 적어놓으라고 뭐라고 왼수 적어놔. 왼수지간의 부동산 등을 뭐하면 취득하면 밑줄 뭐로 본다? 증여로 취득합니다. 증여. 이게 원칙이야.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 있죠? 여덟 놈을 묶어버려.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다시 뭐를 본다? 동그라미 유상.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를 본다, 여러분? 유상으로 본다. 이게 바로 상속세, 증여세액이고 이게 또 어디에도 적용한다? 취득세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에서도. 이 규정이 어디에도 적용한다고요? 취득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꼭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454조 어디 양도 차익의 계산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양도 차익부터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